네, 이렇게 메르스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홍콩 독감이 말썽입니다. 네, 홍콩에서 지난달에만 사망자가 60명 넘게 나오고 올해 들어서만 6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특히 공기로 전파된다든지 또 치사율이 높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돌면서 전염병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감염내과 전문의이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 모시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독감은 독감인데 홍콩 독감이라고 해요. 실제 홍콩에서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 지역에서 이제 그 독감이 유행하는 걸 이제 따로 지칭하기 위해서 뭐 의학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편의상으로 이제 붙이는 이름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메르스가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 독감에 이제 유입이 우려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비슷할 수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구분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이 지금 메르스와 이 홍콩 독감은 좀 증상이 차이가 납니다. 아, 증상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둘 다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생물은 혼자서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 삶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독감 같은 경우 이제 홍콩 독감은 그냥 이제 계절 독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감 바이러스는 그 사람의 상하기도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게 이제 분포를 해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고요. 잠복기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들어갔던 세포를 깨고 다른 또 정상세포에 들어가서 또 깨고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깨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이제 반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독감은 활화산이라 그러는데 48시간 이내에 사람의 거의 호흡기 점막을 거의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증상이 초기부터 나타날 때 발열이 나오면서 전신 근육통,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보통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증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독감 치료할 때 이제 타미플루라는 약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타미플루가 이제 어떤 약이냐면 바이러스를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 밖으로 나왔을 때 바이러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 세포를 깨고 나왔을 때 눈이 머니까 다른 세포를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추가로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그 독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 같은 약 처방을 받아야 이제 효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독감에 의해서 호흡기 세포가 상하기도 이제 점막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그 호흡기의 방어벽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나 노약자 같은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그런 깨진 호흡기 방어벽을 침투해서 이제 2차적으로 세균이 들어와서 세균성 폐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증상들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홍콩 독감? 독감입니다. 독감. 근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호흡기에 분포를 할 때 주로 하기도 쪽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쪽인가요? 아래쪽으로. 호흡기 아래쪽에 분포를 하면서 열이 나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에서 호흡기 증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호흡기 증상도 많지가 않고 전신 증상, 두통, 근육통도 심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감염 후 열이 좀 나는데 보통 한 3일에서 7일 정도 굉장히 그 무증상,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독감은 48시간 이내에 굉장히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3일에서 7일 정도 이제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 증상이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반수에서는 그냥 회복을 해버리고요. 반수에서는 굉장히 심한 폐렴이 이제 하기도 감염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 양상이 마치 이제 독감은 활화산이다 그러면 이제 메르스는 이제 좀 연탄불 같이 바로 꺼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굉장히 타오를 수도 있는 그래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말이죠. 이게 홍콩에서 지난달에만 60명 넘게 사망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좀 사실 메르스 사망자가 뭐 그렇게 이제 뭐 온통 난리를 쳤어도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5월 20일에 발병해서 36명이 현재까지 사망을 했는데 홍콩에서 홍콩 독감으로만 60명 넘게 사망했거든요. 이 치사율이 더 이렇게 더 높은 겁니까? 홍콩 독감은? 홍콩 독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절 독감인데요. 계절 독감의 치사율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0.1%를 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에서는 40%라고 그러고 치사율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뭐 20%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 독감의 사망자가 많은 거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들은 방역이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유행을 하더라도 뭐 많아야 전 세계로 다 합쳐도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의 감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계절 독감 같은 경우는 뭐 0.1%도 안 되는 그런 그 치사율을 보이지만 그 전 세계 대유행을 했을 때 그 매해마다 수억 명이 감염이 되고요. 수십만 명이 이제 그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계절 독감 돌 때 전 그 우리나라든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한 10% 정도가 감염이 됩니다. 전 인구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럼 그 500만 명만 감염된다 그래도 치사율이 0.1%라도 5천 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이 걸리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많은 거지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이게 그러면 감염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이제 그 범위가 넓고 감염이 쉽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느냐.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공기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확산이 확 될 수 있으니까 공기 감염 아니냐, 독감이. 예. 아니면 이게 전파력이 아주 큰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독감은 사실은 공기 감염을 하는 질환도 아니고 전파력이 큰 질환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공기 감염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데 이제 홍역이나 수두, 이제 결핵 같은 이제 질환들이 공기 감염을 하는데 이 감염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 중에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홍역 같은 경우는 그 한 명이 딱 걸리면 주변에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막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파력이 센데 계절 독감, 이제 홍콩 독감 같은 계절 독감은 한 명이 보통 한 명, 1.2명, 1.4명. 그러니까 전파력 자체가 그렇게 큰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기 감염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감염시킬 수 있을 텐데 그 호흡기 감염증을 이제 유발하는 그 감염 경로가 이제 크게는 접촉과 비말과 공기 감염이 있는데 이 독감의 경우는 공기 감염을 하지 않고요. 접촉과 비말 감염만 하기 때문에 그 아주 이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 이제 대부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공기 감염도 아니고 그 전파력이 센 질환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메르스의 경우에는요, 감염됐다 하더라도 열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없으면 사실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홍콩 독감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독감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전파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공기 감염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게 그 독감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인류랑 같이 이렇게 얻어 보니까 다른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이제 사람한테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스나 메르스 같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증상 잠복기 때 전파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독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이 없는 본인이 이제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그 전파를 시키고 다니다 보니까 방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방역과 그다음에 사람의 친화적인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많게는 전 국민의 10%까지 이상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에 홍콩을 7만 명씩 간다고 그래요. 여행 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어떻습니까? 홍콩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뭐 휴가철이고 그런데 뭐 가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겨울에 이제 독감이 돌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하게 돌 때가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여행을 오려고 그러는데, 저기 한국에 독감 도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 이러진 잘 않지 않습니까? 저기를 가면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예. 거꾸로. 독감이 이제 북반구에서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겨울에 대유행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는데 미국이랑 유럽에 독감 도니까 저 나라 못 가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에 독감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독감이라는 병이 우리가 잘 모르는 병이 아니라 익히 잘 알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걸려도 일주일 안에 그냥 다 털고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주의가 필요하지만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예. 노약자, 이제 만성 기전질환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조심하시겠네요. 2차성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독감 유행 지역을 갔을 때 개인 위생도 철저해야 되겠지만 그 타미플루라는 약 이런 것들이 증상 생기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의료기관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예. 이제 조심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예방 접종 같은 건 없습니까? 이제 독감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방 접종으로 예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예. 이제 매년 2월 달이 되면 그 WHO에서 이 북반구에 이런 균주들이 돌 것 같으니까 백신을 만드세요 하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는 이제 어떤 거였었냐면 2009년산 캘리포니아 A형, 그다음에 2012년산 텍사스 A형, 그다음 뭐 2012년산 매사추세츠 A형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홍콩에서 돌고 있는 게 2013년산 스위스 A형 독감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맞았던 백신이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의 없거나.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더 대유행이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국소 유행이 더 커진 그런 영향이 생겼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홍콩 독감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메르스 신규 환자가 엿새째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이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뭐 한 2주, 3주 정도는 뭐 더 이렇게 봐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언제쯤 종식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제 종식선은 이제 지금 방역 당국에서 WHO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마지막 환자가 확인이 된 다음에 그 최대 잠복기의 2배. 그래서 보통 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야 이제 예. 종식선언이 이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염내과 전문의이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